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의 경주마 주제는요. 추경 수혜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취임 첫날인 어제였죠.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TF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고로 2차 추경 논의가 이제 본격화된 건데 1차, 2차 추경이 증시 안정에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될지 김성훈 이사님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어쨌든 뭐 1차 추경이 한 13조 원 규모로 이미 나왔었죠. 대선 전에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그 재료로 인해서 이미 그때부터 내수주들의 경우에는 뭐 신세계, 롯데쇼핑, 이마트 이런 종목들이 상당한 좀 시세를 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 좀 더 이제 수보 추경이라는 단어까지 나오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40조를 넘어서 50조까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만큼 의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 30조 원 이상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지금 뭐 기업도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일부 기업 많습니다만 그리고 가계도 가계 부채를 감안한다면 가계도 그렇게 돈이 많지 않죠. 결국은 경제 3대 주체에서 이제 그나마 좀 자금의 여력이 있는 곳은 우리나라 정부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추경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의 어떤 이 추경으로 인해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유동성이 풀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환율이 현재 1,300원 중반까지 내려왔죠. 그러면은 뭐가 가능하죠? 한국은행이 조금 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종합을 해본다라면은 결국 유동성 이 세 하나의 단어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결국 이런 것들 돈이 풀리게 되면은 어찌 됐든 간에 당연히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유동성의 바탕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유동성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돈이 뭐 내수주로 갈 수 있고 다른 쪽도 갈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일단은 이게 진짜 어떤 섹터로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좀 이것을 어떤 특정 섹터로 여러분들이 특정해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좀 더 큰 그림에서 적어도 지금 주식 시장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좀 더 좋겠구나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2차 추경이 편성되는 대로 우리 시장에는 호재성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확률이 크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렇게 2차 추경 편성으로 인해 정부 지출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지출이 뭐 700조 원을 넘게 될 텐데 국가 빚으로 인해서 국가 빚이 좀 늘어나면서 물가 상승을 되려 자극하는 것은 아닌지 금리 인하에 또 네.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황교안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뭐 유동성 증가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유동성 장세가 올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해서 어떻게든 또 살려야 되는 어쨌든 추경이든 금리 인하든 지금 경제를 계속적으로 이제 부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들인데 부양 뭐랄까요? 그 안 좋은 부작용들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한다는 거는 지금 부작용보다는 추경으로 인해서 이제 돈을 둔할 유동성이 더 필요하다라는 반증이겠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저희보다 한국은행에서 또는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적절히 조화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저희는 과연 이 자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채권의 금리까지도 채권 금리가 좀 최근에 상승한 부분들도 이런 것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영향을 미치면서 주식시장을 보긴 해야 되는데 제가 신입사원 때 배운 걸로는 네. 추경 효과가 나타나는 데가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6개월. 그러니까 지금 사실 1차 추경하면서 올라갔던 종목들은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갔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고 이번에 또 2차 추경하면 하반기까지잖아요. 그러면 그 효과가 이제 완전히 나타나는 게 이제 하반기까지니까 그러면 일단은 주식 투자하기에는 일단은 좋은 환경은 나타나겠다. 그 안에 이제 매크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당연히 또 영향 받기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기억으로는 추경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하는데 발목 잡혔다 이런 거까지는 아직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그 금리 인하 이런 부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추경과 관련된 종목들 근데 사실 추경하게 되면 유동성 자체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시장에는 우호적입니다. 그러면 또 성장 주식들 잘 관심 가지고 보시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추경으로 인해 채권 금리가 상승을 했다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국내 채권 투자 시 또 주의해야 될 부분, 유의해야 될 부분 김성훈 이사님이 포인트로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 1차 추경에도 모자란 부분을 갖다가 채권 발행을 통해서 이제
충당을 이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차 추경의 경우에는 전액 다 채권 발행을 통해서 이제 감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미 추경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자마자 바로 지난 2, 3일 정도 채권 금리가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영을 이제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결국 그렇게 되면은 국내 채권 투자의 경우 살짝 좀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경 편성 시 국내 채권 투자 환경은 조금 불리하게 돌아갈 확률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그만큼 내수 살리기가 시급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새 정부의 입장은 이재명 정부 이제 내수 살리기가 목적인 만큼 소비가 살아나면 뭐 또 우리 증시에서는 뭐 음식료 같은 소비재 섹터도 환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비재 섹터 중 어떤 그 섹터를 집중해서 지켜보고 계시는지 황교안 팀장님께 들어보죠. 뭐 지금 주도 오늘은 좀 쉬었지만 당연히 기존 주도주들이 계속적으로 전 탄력 받을 거라고 봅니다. 소비재 결국은 안에서도요. 음식료하고 당연히 뭐 화장품 이쪽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음식 중에서는 뭐 삼양식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화장품에서는 뭐 파마리서치를 비롯한 뭐 전반적인 화장품 오늘 뭐 아모레 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같이 조금 그동안 좀 부진했던 대형 화장품까지도 올라왔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다 맞물린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내수 진작과 수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투자하기 편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멀티플 확장도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가지 섹터들. 그러니까 두 가지 화장품하고 음식료 중에서도 음식료는 잘못 주식을 잘못 피킹하시게 되면 정말 경기 방어주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종목들을 보면 수출이 별로 없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출이 확실하게 나오는 종목들은 이제 내수주에서 수출주로 넘어가는 그런 국면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이제 멀티플 확장이 나오면서 주가도 시원하게 올라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화장품 섹터들이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힌트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네. 수출로 모멘텀이 붙었었던 섹터 화장품과 음식료 안에서도 그 대장주를 네.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네네. 삼양식품, 파마리서치.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유통이나 서비스 쪽도 활기를 띨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 그 대선 전부터 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신세계 같은 이마트 같은 유통주들도 막 꿈틀꿈틀했잖아요. 본격적인 추세 상승 진입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경 효과가 한 6개월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길게 흐름으로 가져가셔도 그러니까 뭐 투자자분들은 뭐 다 수익 나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좀 약간 급등락 변동성 적게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참 좋아하는 이제 그 좋아할 만한 스타일의 지금 종목일 것 같습니다. 심지어 PBR 기준으로 우리 지금 뭐 밸류업 정책과 부합되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현대백화점 같은 종목, 그다음에 뭐 유통과 관련된 이마트와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싸기는 싼데 도대체 언제 오를 거냐, 도대체 트리거가 뭘까? 에 대한 고민을 아마 이번 추경이 해소해 주는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통주까지 보신다면 뭐 이마트, 그다음 현대백화점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 국민 25만 원 지원 같은 뭐 민생 살리기 관련한 2차 추경 예산이 지역 화폐 쪽으로 쓰일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지역 화폐 관련 종목 코나아이가 전날 상한가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을 했고 그 밑단의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도 함께 움직여줬습니다. 과연 이 지역 화폐 테마는 단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실체가 있는 종목으로 좀 봐야 될까요? 네, 실체가 있는 종목으로 수급이 지금 쏠리고 있죠. 네. 코나아이가 대표적이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당시에도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 돈을 좀 풀었습니다. 그 당시에 1조 원 정도의 지역 화폐가 풀렸고 이와 관련된 코나이 매출이 약 950억 정도 잡혔는데요.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약 13조 원 정도 규모가 지역 화폐로 풀릴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당시보다 약 13배 정도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단순 계산을 해보더라도 코로나 당시에 950억 정도 매출이었으면 거의 곱하기 한 10배 정도면 9,50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매출이 거의 10배 이상 순식간에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상한가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오늘도 상한가 이후에 다시 한번 20%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수급을 보시더라도 어제 양매수, 오늘도 또 한번 강하게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테마만 가지고서 이게 주가가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그 논리를 가지고서 지금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논리가 깨지지 않는다라면 진짜 13조 원 규모의 어떤 지역화폐가 풀린다라면 물론 전부 다 가져가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좀 쪼개서 가져가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라면은 일단 지금의 어떤 상승세는 조금 더 이어져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관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관련해서도 사실은 우리는 리더의 공백이 길었기 때문에 협상도 참 이름만 협상이지 무의미한 협상만 이어졌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 관세로 직격탄을 맞았던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쪽도 이제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격적인 반등 추세 기대해 봄직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네, 항상 궁금하시죠. 바닥주도 오늘부터 딱 요익당하고 V자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지원책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좀 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좀 지지부진한 것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속도 역시도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들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좋든 나쁘든 일단 결정이 되어야지 그것을 가지고서 밸류에이션은 제대로 매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가장 주식시장이 싫어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관세 피해주들이 이렇다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서 좀 약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재빠르게 좀 마무리가 된다라면은 주가 역시도 빠르게 좀 어느 정도 제 가치, 제 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 지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어제 외국인이 1조 원, 오늘 거의 5천억, 6천억 가까이 상당한 규모의 큰 규모의 매수세가 들어왔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살 때 시가총액 1위부터 뭐 이렇게 나누어서 바스켓으로 좀 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낙폭과대 뭐 현대차 그룹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좀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 해서 바스켓을 좀 주워 담다 보니까 어제 오늘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놓고 본다라면은 적어도 좀 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은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 2차 전지 쪽 수출 섹터도 이제는 바닥을 잡고 반등 추세로 진입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이 아주 긍정적으로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 이 외에 또 추경으로 수혜를 받을 만한 섹터는 어떤 섹터와 종목이 있는지 황유현 팀장님께 추가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 하나 남은 문제 엔터일 것 같습니다. 네. 엔터도 뭐 기존 소비재의 큰 범주 안에 들어가는 섹터가 엔터가 되겠죠. 일단은 당연히 뭐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문화 여가 산업도에도 당연히 들어갈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과거 2014-15년 한류 1기 때랑은 또 다른 지금 이제 국면을 좀 맞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K 컬처와 관련해서 K 푸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좀 약간 기존에 중국한테 잠식당했던 그런 부분들 K 컬처와 관련된 부분들이 한 단계 우리나라가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지금은 더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일본이라던가 중국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더 많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최근에 명동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 일색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고 맞아요. 네, 4월 달까지 우리나라 방문객 수가 역대 최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우리나라 내수도 내수지만 결국은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와서 쓰는 물량들 쓰는 금액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출하는 금액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K컬처와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히 더 관심 갖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년도 올 하반기부터 이제 BTS가 컴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많은 콘서트장들이 이제 우리나라 K-팝 그룹이 사용할 이제 콘서트장들이 아레나들이 많이 예약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콘서트와 관련된 수익들 그리고 MD와 관련된 수익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엔터와 관련된 기업에서는 조금 더 모멘텀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올 하반기부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엔터 주식은 뭐 내수 뭐 추경과 관련된 종목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우리나라 K 수출 섹터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엔터주 안에서도 어떤 종목 주목해 보자고 하셨죠? 대표적으로는 뭐 하이브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온 통계들을 보면 콘서트 수익보다 콘서트 이제 각 이제 K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들의 아티스트들의 그
MD 상품들의 수익이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이거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YG 플러스 같은 기업들도 있고요. 뭐 디어유 뭐 관련된 이제 IP를 가지고 사업들을 하는 뭐 디어유라든가, 노머스 네, 노머스도 연관되어 있고, 예,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기업들도 같이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이제 텐센트 뮤직 중국이 이제 SM의 2대 주주가 된 네. 거잖아요. 하이브도 이제 중국 차이나머니 잡으려고 네. 중국 법인을 설립을 했고, 자 그렇다면 SM 아티스트들의 중국 활동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자유로워지는 건가요? 일단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일단 수밖에 없는 네,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그 이관신을 철회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과거에 그 일기 때, 그 한류 일기 때는 갑작스러운 그 사드 배치하면서 갑자기 식었잖아요. 네. 그러한 우리 정치적인 변수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지금은 이 추세는 조금 더 저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엔터주 안에서도 중국 모멘텀이 유효한 SM과 하이브로 향한 외국인의 수급이 심상치 않았다라는 부분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김성훈 이사님은 어떤 섹터 좀 추경 관련해서 수혜 섹터로 보고 계세요?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추경하게 되면은 내수주를 보통 이제 떠올리기 쉬운데요. 보통은요? 네, 근데 어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내수주들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작 이제 외국인들 중심의 어떤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과 섹터, 즉 다시 말해서 반도체, 하이닉스와 그리고 원전, 조선, 방산, 결국은 기존의 주도 섹터들이 결국은 계속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결국은 유동성이 이전보다 좀 더 풍부해지는 상황에서 결국 이제 주도주를 팔아서 낙폭과대 종목을 사는 어떤 그런 전략은 과거에 우리가 유동성이 부족했을 때 썼던 방법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동성이 점점 풍부해지는 상황에서 없던 외국인들이 컴백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옛날처럼 윗돌 빼서 아랫돌을 굳이 괴는 그런 전략을 굳이 여러분들까지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기존 주도 섹터의 어떤 투자 포인트가 훼손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굳이 어느 정도 약간 흔들리면 굳이 감수를 하시고서 계속 끌고 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경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두 분의 토픽 종목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유한 팀장님, 추경 관련해서 딱 한 종목만 네, 꼽아주신다면. 저는 그러면 삼양식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양식품이요. 일단은 불닭볶음면이 단순하게 사실 저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이제 외국에서는 한 끼 식사, 우리나라 사실 라면을 한 끼 식사라기보다는 약간 중간에 먹는 간식으로들 많이 뭐 네. 식사로 드시는 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외국에서는 엄연한 이제 하나의 식사 문화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불닭 소스를 만드는 그 소스도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뭐 타바스코 소스와 비슷한 트렌드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아직 공장이 이제 올 여름에 또 증설이 되는데 그 물량이 아직 풀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출 금액은 역대급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수출 금액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뭐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충분한 기간 조정 거쳤고요. 아직도 모멘텀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해서 삼양식품은 올 하반기 최고 기대주 중에 하나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한타증권에서 목표가 150만 원 제시했거든요. 어느 수준 업사이드 가능하다고 보세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목표가를 특별히 보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뭐 특별히 목표가에 목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식료품 기업 중에 영업이익률이 20% 돌파하는 기업이 몇 없다고 해요. 네. 그런데 올 1분기 삼양식품의 영업이익률은 25%를 돌파했습니다. 주가의 추가 업사이드 기대해 보고요. 김성훈 이사님의 탑픽 종목은요? 네. 삼양식품과 같이 진짜 우리나라의 어떤 유니크한 어떤 종목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내에서 글로벌 어떤 탑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골라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래 대금이 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섹터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주도 섹터가 크게 이제 방산이 있고요. 그리고 산업재, 뭐 GE버너바나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그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간밤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원전 관련 종목들이 워낙에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은 글로벌 섹터의 어떤 흐름에서 봤을 때도 이게 원전은 주도 섹터의 어떤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주도주의 역할을 이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 부분들도 있고요. 이걸 또 밸류에이션을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야, 이걸 여기서 이렇게 산다고? 퍼가 지금 130
120인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지금 정황이라고 하죠. 지금 글로벌 어떤 SMR 그리고 원전 산업의 어떤 돌아가는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것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어느 정도 벌어진 것도 사실이고 옆으로 약간 좀 기어갔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약간의 흔들림이 나온다서 내리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반대로 얘기해서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어떤 매크로 때문에 조정이 나오거나 혹은 어떤 이슈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면 그 조정을 겁을 내지 마시고 천천히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단숨에 많이 급등한 우리 시장입니다. 현 시점에서 대응 전략 짜보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다음 주 이제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황윤 팀장님,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내일 아침에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주가는 이미 선반영해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올해는 전 개인적으로 하드웨어보다는 AI 소프트웨어나 디자인하우스 쪽을 반도체 섹터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좀 보고 있고요. 기존의 주도주들이 오늘 잠깐 쉬었다 그래서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좋아졌던 지금의 주도주들이 다 각자의 내러티브와 또 실적을 다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위기가 사실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돈을 쓰는데 2분기 실적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심리가 있다면 최소한 8월 초까지는 이 분위기는 전 연출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주도주들이 갑자기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외국인들이 다음 주에도 어떻게 매매 스타일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서 좀 약간 지수에 대한 해지 차원으로 레버리지라던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좀 편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성훈 이사님의 다음 주 투자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6월 중순이죠. 한 6월 16, 17 그 주에 FOMC가 있고요. BOJ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BOJ 금리 결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마 이번 달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한 7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엔캐리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그쯤 되면은 좀 더 이제 리스크 컬렉션에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글로벌리 봤을 때 우리 시장의 어떤 외국인의 보유 금액 자체가 3년 전 수준으로 이제 돌아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소위 말해서 주가는 올라와 있는데 팔 물량보다, 즉 외국인이 팔 어떤 물량보다는 오히려 살 수급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챙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앞서 계속 우리가 계속 강조했었던 추경에 대한 유동성, 금리 인하에 대한 유동성,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60조를 넘어가는 것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 다 종합을 해놓고 본다라면은 어느 정도의 어떤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그 변동성 우리가 도망가야 될 변동성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좀 주도주 중심으로 좀 받아내야 될 그런 변동성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지수 3,000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김성훈 이사, 황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